네, 그럼 지금부터 초청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 강연은 산업환경 초변동 3대 요인과 미래 신산업 육성이라는 주제로 이규택 신산업 MD님께서 나오셔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강연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MD님 모시겠습니다. 신산업 MD 이규택입니다. 사실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ATC 협회에 또 산업부 전략기획단 MD로서 와서 이렇게 특강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 저도 사실 그 예전에 사업을 했었거든요. 비즈니스 할 때 나도 ATC 과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시간상만 30분 이내로 그리고 자료 있는 거를 그냥 읽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어차피 자료 읽어보시면 다 아실 만한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주제는 이제 산업 환경의 변동, 그러니까 초변동이라고 했고요. 이제 3대 요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대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며 미래 우리 먹거리를 어떻게 육성할 거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뭐 그냥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98년부터 해서 한 15년 동안 2013년까지 저도 그 기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중에 뭐 자랑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혹시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와이브로 에그 이런 거는 제가 발명자입니다. 발명자고 그걸로도 사업도 하고 하다가 2013년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산업부 PD를 처음 하게 됐고요. 산업부 PD 하면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스마트 공장, 뭐 센서 산업 이런 쪽을 이제 제가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PD 한 3년 7개월 했다가 또 할 만큼 한 것 같아서 잠깐 또 나와서 상장사의 전문 경영인으로 좀 있다가 재작년 19년 6월 달부터 또 신산업 분야 MD를 다시 맡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는 크게 코로나19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 마지막으로 생산 인구의 감소 이런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문제죠. 지금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지난 1년을 거의 뭐 잃어버린 2020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저희의 삶을 급격하게 바꾼 그런 이제 대사건이었고요. 이 두 번째 주제인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은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중간재의 교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역 환경하고 관련이 되는 거니까 이 코로나는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 이제 좀 그거보다는 스콥이 좀 작아졌다. 하지만 2011년부터 이 GVC 글로벌 밸류 체인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풀로 먹고 사는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자. 세 번째는 거의 우리나라에 집중된 문제입니다. 2019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저희가 출산율이 0.92라고 그랬고요. 그러더니 작년에는 급기야 0.88이 됐습니다. 새로 태어난 애들이 27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친구들이 자라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그 절반만 낳겠죠. 절반 이하를 낳겠죠. 지금 OECD 국가 중에 뭐 아마 전 세계 다 통틀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나라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제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우리가 고민도 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1월 달에 CES가 있었죠. 저도 사실 20여 년 동안 매년 갔었습니다. 그래서 CES 가면 굉장히 편했어요. 그리고 어떤 트렌드 변화가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면은 한 번에 보이고 해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몹시 불편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이라서 뭐 못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었는데 매년 이제 거의 개근하다시피 하다가 올해는 그 인터넷으로 그걸 경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하여튼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2021년 CES, 매년 CES가 1월 초에 열리면서 그 해의 방향성을 주던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을 좀 고민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블랙스완을 지금 그려놨는데 이게 과거의 경험으로는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일단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가져오는 사건, 그걸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정의를 저 뉴욕대 교수님 그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뉴욕대 교수가 이렇게 정의를 하셨었는데 코로나19는 저희가 그 한 1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사스 때문에 한번 뭐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영향이 없었죠. 그래서 마늘을 먹어서 그러냐, 김치를 먹어서 그러냐, 뭐 그런 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메르스 때는 치사율이 워낙 높아갖고 좀 그게 아마 박근혜 정권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한번 굉장히 이슈가 됐었지만 환자 수가 뭐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코비드 19이라고 불리는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요. 다만 이게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시적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코로나19,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뭐 20 얼마, 숫자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괜히 또 제가 재수없게 이렇게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럴까 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반복적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사실 우려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겪는 감기, 독감, 그리고 사스, 메르스 중에 상당수가 사실 코로나 계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변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종은 앞으로도 계속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지만 앞으로는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겠죠. 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돼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잘 나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코로나19가 불러온 이런 이제 위기를 통해서 저희가 또 이제 기회를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산업 구조는 뭐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여기 뭐 일일이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지만 대신 코로나 덕분에 굉장히 또 수혜를 본 산업도 있었죠. 역시 그리고 또 전혀 코로나랑 상관이 없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이제 돕는 것도 이제 굉장히 같이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진행을 하지 역사는 되돌아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생긴 변화, 이 언택트 뭐 기술부터 시작해서 문화, 뭐 이런 생활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냥 좀 있으면 마스크 벗고 과거로 돌아가고 옛날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하고 뭐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과거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줌 같은 서비스가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가 됐잖아요, 작년에. 근데 그러면 그런 그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디오 컨퍼런싱이라고 하는 그런 게 기술이 없었나요? 20년 전에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근데 20년 전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 썼죠. 안 쓴 이유는 불편하잖아요. 불편해서 안 썼고, 또 중국 친구들은 좀 익숙해서 말로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거 쓸 때도 말로 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 같은 거 보면 시리아 그러면은 이제 뭐 뜨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말로 뭐 무슨 앱 띄워줘. 나 어디 갈래. 말로 잘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1년 사이에 비대면으로 마치 꽤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스레숄드, 이 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배리어를 작년에 뛰어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제 비대면 환경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또 항상 방향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AI, 뭐 클라우드, 블록체인 이런 것들의 중요성은 그 덕분에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산업도 뭐 의료, 유통이나 물류, 에듀테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것들도 과거에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지만 굉장히 가속화가 됐죠.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나 뭐 저희 어떻게 시사점은 결국 코로나 위기가 불가역적이라서 되돌아가지 않을 테니 결국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터치리스, 아까 말씀하셨던 뭐 non contact 표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non face to face, 언택은 뭐 누가 콩글리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새로운 서비스나 그런 방향을 이제 계속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처럼 이제 정부 사이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빨리 갈 수 있게 이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뭐 없앨 건 없애고 또 필요한 제도는 빨리 만들고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은 이 전방 참여가 있고 후방 참여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나가면 화면에는 제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네. 일본에서 부품을 사다가 한국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한다. 이러면 이런 건 이제 그 노랑은 후방이 되는 거고요. 전방이 되려면 한국에서 부품을 중국에다 주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판다. 이렇게 되는 구조. 그럼 한국은 전방, 후방에 다 이제 참여가 돼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우리가 고속 성장을 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저희한테는 그 전 세계가 마치 그 커다란 뭐 체인처럼 말 그대로 이어져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를 거뒀었기 때문에 글로벌 밸류 체인은 저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건데 이게 안타깝게도 2011년 이후로는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왜 줄어들기 시작했냐를 보면 첫째 이유로는 중국의 위상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자체가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생산, 제조를 많이 하면서 가급적이면 자기네가 이제 스스로 다 해보자 하는 쪽으로 기술도 많이 올라왔고 그러니까 역량이 올라오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 남의 나라에서 이제 뭔가를 수입하는 양이 줄어들게 됐겠죠. 그리고 각국에서는 보호무역 또는 지역주의가 확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나 아세안, 멕시코 등 인건비가 낮은 지역으로 또 이동하는 것도 있었고 또 거대 소비 시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미국, 중국, 뭐 EU 있으면 그 안에 들어와서 생산해라 라는 요구를 각국에서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글로 들어간 것도 있었고 또 이 고용이라는 이슈 때문에 고용 창출이라는 이슈 때문에 과거에는 그 원가가 싼 데로 막 나갔던 것들이 되돌아가는
리쇼어링이 이제 급격하게 생기기 시작한 것도 지난 10년 동안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예전에는 인건비가 원가에서 굉장히 중요했었죠. 근데 그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경우는 이제 기계 장치나 로봇이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래서 인건비 포션이 상대적으로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 시설이나 이런 게 굳이 인건비가 싼 데로 갈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제조보다는 서비스 산업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서비스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이나 앱 같은 걸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사실 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의 비중이 자꾸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하여튼 분명한 거는 GVC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 그럼 저희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수출 구조를 우리가 좀 더 다변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기술 혁신 역량을 내재화도 해야 될 것 같고, 서비스 R&D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R&D 또는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키울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그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인구가 지금 저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단순히 생산 인구의 감소뿐만이 아니라 인구 자체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드가 됐고요. 2067년이면 65세 이상이 45.4%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제가 인구학자한테서 말씀을 들었는데 2100년이면 저희 나라의 지금 현재 기조로 가게 되면 인구 자체가 1800만 명 정도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걸 타개하는 방법은 뭐 이민을 많이 받든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은 더 늦기 전에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고요. 그 생산 인구나 또 인구의 고령화, 이거는 뭐 저희가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입니다. 뭐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더 오래 사는데 일찍 가시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뭐 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료보험 이런 것도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연금도 좋고 의료보험도 좋은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생산이든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할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후에는 27만 명이 한 30살 전후가 돼서 아마 생산 소비의 주체가 될 텐데, 그 30년 후에는 27만 명이 뭐 애를 열심히 낳아도 15만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악순환의 고리에 저희가 이미 들어섰고, 이거 역시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저희 출산율이 0.88이었던 게 뭐 2가 넘는 과거로 회귀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 이미 예전부터 뭐 3D, 4D 하면서 이제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막 이런 것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젊은 층에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일자리 대비 사람 수가 이제 적게 되면 더더군다나 안 하겠죠. 이왕이면 편하고 좋은 일자리를 다 찾아가려고 할 텐데, 그러다 보니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뭐 요즘 뿌리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 회사의 뭐 막내가 58세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고속 성장을 계속 고도 성장을 해올 때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급격하게 노예화가 되는 거고 현장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분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노하우, 지식 이런 것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고민 많이 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 고민은 근데 물론 뭐 다른 나라에서도 선진국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스피드가 워낙 빨라서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운 상태인데, 뭐 독일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산업 재응 플랜, 뭐 미국의 리마킹 아메리카, 뭐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이런 것들이 그 단순히
스마트 매뉴팩처링이나 제조 이런 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삶, 인구 뭐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더 늦기 전에 그 예전에 뭐 TV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었죠. 그 떡볶이집 할머니가 이 비법은 며느리도 몰라. 그리고 며느리도 모른다고 하고 며느리가 알려달라고 하면 그렇죠. 뭐 소금 적당히, 뭐 고춧가루 적당히. 그렇게 해서는 그거는 정확한 지식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근데 그분들도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쌓인 노하우 같은 경우는 말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몸에 체화하는 데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결국 그 노하우를 젊은 친구가 이어받으려면 같이 최소한 몇 년 이상을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전수가 나이스하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암묵지를 어떻게 하면 형식지화, 특히 이제 지능화 시킬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신산업 MD실에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주창을 해온 게 휴먼 팩터. 휴먼 팩터 하니까 뭐 뭔가 인간적인 거죠. 근데 그 중에 인간적인 것 중에 이 생산이나 어떤 지적 재산에 가까운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추려서 그런 걸 이제 지능화 시켜보자라는 좀 굵직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기획 사업으로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예타 기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다들 기업하시고 아마 사람들하고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뭐 대략 한 7년 동안 1조 4천억 정도 이쪽에다가 매년 한 2천억씩 투자를 해볼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게 그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작년에 때마침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난 거예요. 인천에 있는 어디 주물 공장 같은 경우는 우리 팀 막내는 58세다. 이게 이제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뭐 산업부 사업 ATC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만들어지신 것 같은데 또 휴먼 팩터 진흥화라는 이런 신규 사업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오늘 네 번째로 CES의 그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 디지털로 괜히 뭐 있는 것 같죠? 거꾸로 올 디지털 하니까. 근데 그래서 올 디지털이라서 몹시 불편했다. 그게 이제 제 입장이고요. 할 수 없이 예전 같으면은 며칠 정도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트렌드 변화와 우리가 이제 이런 쪽에 앞으로 좀 주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금방 캐치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따로 전문가들을 여러 차례 불러갖고 전략기획단 내부에서 공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월 달에 저희 전략기획단에서 퍼스펙티브라는 매거진을, 온라인 매거진을 이제 저희 매달 내고 있는데 2월 달은 이제 CES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올해 CES는 작년도 대비 참가한 기업이 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리고 그 온라인으로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레지스트레이션 된 숫자 역시 반 이하로 줄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니까 그만큼 관심이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ES는 하여튼 매년 중요한 방향성을 주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작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뀐 거를 여기 수치화시켜서 보여준 겁니다. 이커머스는 8주 동안 지난 10년치의 성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작년 4월에 조사한 내용이에요. 이커머스의 성장률이
10년 동안의 성장률을 단 8주 만에 이룬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외출을 못 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거 이용해서 계속 주문했던 것처럼 이커머스가 그렇게 됐고요. 이 원격 의료,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가 아직은 불법이라서 그렇긴 한데 그 미국에서는 일부 그 잘 선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 동안 그 이전보다 10배가 늘은 겁니다. 10타임즈. 그리고 스트리밍 비디오. 그 작년에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이제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라는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론칭했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7년 동안 5천만 가입자를 모았는데 그걸 단 5달 만에 모았어요. 스트리밍 비디오 분야는. 그다음 리모트 러닝, 원격 교육이죠. 역시 작년 4월 기준으로 2주 동안 2억 5천만 명이 이용을 했답니다. 세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바뀐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그런 이제 메시지를 좀 전해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가장 우리가 IoT 할 때 인터넷 오브 띵즈를 줄여서 IoT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IoT의 의미를 인터넷이 아니라 이제 인텔리전스로 확장을 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요 얘기는 제 기억에는 한 2, 3년 전부터 그 뭐 스마트 팩토리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쪽에서부터 이제 IoT는 인터넷 오브 띵즈가 아니고 인텔리전스 오브 띵즈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CES에서 아예 내놓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뭐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뭐 로보틱스, 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은 이제 자연어 처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같이 급격하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저희 자연어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아까 말로 뭔가를 소통을 하려고 사람끼리는 문법이나 어법에 좀 맞지 않아도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문법에 맞게 얘기하려면 나는 학교에 간다 하면은 그 제대로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끼리 대화할 때는 나는 간다 학교에 그래도 알아듣거든요. 근데 머신이 알아들을 때는 나는 학교에 간다 하면 잘 알아듣는데 그 순서가 바뀌면 애가 좀 헤맵니다. 근데 그 헤매지 않고 사람처럼 알아듣게 하겠다는 게 그게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언더스탠딩이에요. 이런 쪽의 그 연구나 이제 발전이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2020년에 작년이죠. 작년 1월 달에는 이 CTA가 6가지 기술 트렌드를 얘기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 차세대 교통, IoT와 5G, 통신, 재난 복구 기술, 인공지능, 로봇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비교해보면 비슷하죠. 비슷한데 요 말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줄여서 DX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또는 지능화. 여기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베이스는 데이터화, 그러다 보니 클라우드화, AI, 지능화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가 디지털로 바뀌어가는 거의 코로나가 이제 촉발을 시킨 거죠, 더. 코로나19가. 나머지는 그 뭐 재난복구 기술이라는 게 지금 여기 테마에서 없어졌는데 요 로보틱스 앤 드론 안에 재난복구라는 테마가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뭐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자료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 디지털 헬스케어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기 보면 피트니스도 뭐 저도 집에 우리 애를 봤더니 그 앱 같은 거 틀어놓고 유튜브 같은 거 틀어놓고 집에서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사실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해 보이고 그럴 수 있는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우리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느껴지고요. 뭐 교육, 어떤 법적인, 법률적인 이런 데에서도 큰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로봇도 보면 그 이번에 소개됐던 거 보면
청소 로봇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클리닝이 아니라 이제 소독까지 합니다. 소독까지 하면서 돌아다니는 로봇도 있고, 뭐 딜리버리를 위한 로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로봇들이 앞으로 좀 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집에만 갇혀 있다 보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를 옆에서 도와주고 대화도 하고, 또는 그 외로운 분 중에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이머전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로봇도 그 애플리케이션별로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뭐 트랜스포테이션, 교통 관련되는 걸 보면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그 뭐 요즘에 킥보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V2X, Vehicle to X 해갖고 이 차량과 차량과 도로, 차량과 사람 간의 이런 어떤 커넥티비티,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자동차의 전기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5G 네트워크가 여기 그림에 보면은 노란색은 이미 2018년, 19년에 걸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5G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 있는 거고요. 뭐 2020년, 작년에 구축한데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계획이 있는 거고, 전 지구적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 5G 네트워크가 갖춰지게 되면 실시간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4G까지보다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앞에 나타났는데 자동차가 그 사람을 인지하고 잽싸게 서야 되는데 네트워크 스피드가 늦어지면 그 뭐 서버나 이런 데 갔다 오는 동안 사람을 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시간성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게 될 것 같고, 앞으로 뭐 6G로 가게 되면 더 결국 이제 빠른 속도와 실시간성을 강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이 도시 자체가 이런 기술들을 다 모아서 스마트 시티화가 된다 해서 이렇게 총 6개의 기술 트렌드를 CTA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시간을 제가 되게 급하게 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분을 꽉 채운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이상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거는 말씀을 다 드렸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